1월 7일 강아랑이 전해주는 정치권의 뜨거운 말말말 강아랑의 정치랑입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 경호처의 존폐 위기입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이 경호처에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하라는 지시를 내리지 않은 것을 두고 민주당이 이를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가운데 야당이 경호처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해서 이목이 집중됩니다. 대통령 경호를 포기하는 것이자 직무유기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만약 이러한 판단에 오류가 있다면 저는 어떠한 사법적 책임도 감수하겠습니다. 앞서 박종준 대통령 경호처장이 경호처 창설 이래 최초로 대국민 입장문을 밝히며 대통령의 절대 안정이 경호처의 존재 가치이며 정파적 이념과 무관한 조직이라는 점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경호처는 대선 결과에 따라 교체되는 대통령 비서실과는 다르게 정권이 바뀌더라도 조직과 구성원 모두 그대로 유지된다는 특이점을 갖고 있습니다. 경호처장은 대통령을 근거리에서 보좌하는 특수성을 가진 만큼 과거엔 이른바 정권 2인자로 주목받기도 했습니다. 박정희 정권의 차지철, 전두환 정권의 장세동이 대표적입니다. 경호처는 내란 사병으로 전락해 법치를 파괴하고 범법 행위를 일삼고 있습니다. 경호처를 해체하고 다른 나라들처럼 경호 업무를 타 기관으로 이관해야 됩니다. 이처럼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경호처 해체론까지 거론한 가운데 조국혁신당의 신장식 의원은 경호처 폐지를 골자로 하는 정부 조직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이 경호처장부터 빨리 구속을 시켜야 됩니다. 지금 경호처가 대통령, 그러니까 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피의자 대통령의 사병으로 전락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지난 2017년 대선 당시 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통령 경호실을 해체하고 경찰청 산하 대통령 경호국으로 조정하겠다고 공약을 하기도 했지만 장관급에서 차관급으로 경호처를 하향 조정하는 수순에서 끝이 난 바가 있습니다. 경찰은 향후 2차 체포영장 집행 때도 만약 경호처가 막아선다면 경호처 지휘부는 물론 직원들까지 체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친위대로 전락했다는 비판 속 존폐 위기에 놓인 대통령 경호처의 운명에 귀추가 주목됩니다. 이어서 오늘 두 번째 주제는 관저 집결 40여 명입니다. 국민의힘 의원 40여 명이 어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저지를 위해서 한남동 관저 앞에 집결해서 이목을 끌었습니다.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처럼 집단 행동을 보인 건 처음이기도 한데요. 우리나라의 헌법 질서와 사법 체계가 더 이상 붕괴되는 것은 막아야 되겠다. 아무리 대통령을 탄핵하는 여론이 많다고 할지라도 결코 그 집행에 있어서 위헌 위법을 저질러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또 국민께 알리기 위해서 저는 갔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개인 차원의 행동이라면서 선을 그었지만 이날 관저 앞에 모인 의원들의 숫자가 전체 의원 108명 중에 무려 40명이 넘는 인원이었다는 점에서 해석의 여지가 달라 보입니다. 내란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게 그게 뭐 어디가 잘못됐다고 왜 갔느냐가 문제거든요. 만약 지금과 같이 가면 이거는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저는 이재명을 지키면 민주주의고 예. 관저에서 대통령을 응원하면 극우 정치입니까? 왜 이재명을 지키는 말도 안 되는 민주당 초선 의원들을 향해서는 극좌고 예. 헌법질서 위반이라는 비판은 없는데 지금 오늘 뭐 영장 집행 안 했으니까 막은 것도 없지 않습니까? 저는 논리가 좀 공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 민주당은 관저 앞에 나간 국민의힘 의원들을 겨냥해서 향후 또 한 번 체포영장 집행을 막는다면 예외 없이 고발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내란 공범을 자임하고 나선 것입니다. 민주당은 예외 없이 특수공무 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 조치할 것입니다. 공조본도 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자들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현행범으로 체포해야 할 것입니다. 지지율 상승 등 보수 결집표 현상이 나타나면서 국민의힘의 전투력이 탄력을 받는 모양새지만 민심은 양날의 칼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지적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강하랑의 정치랑이었습니다.